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 경제톡에서는요, 저번 이 시간에 트럼프 취임 이전의 코인 흐름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취임 이후 어떤 코인들이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하다가 만 부분이 있는데요. 업비트에서 2025년 주목해야 할 이슈 리포트를 발간을 해서 이거를 좀 한번 알아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 것만 알아보고 두 번째부터는 아직 시작을 못해서 이것부터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우려 이후 금리 인하 여부에 주목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2024년 12월 연준은 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인하를 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데이터 전망, 리스크 등을 신중히 평가해서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고려하겠다라고 언급하는 등 향후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밝혔었습니다. 연준이 제시한 2025년 물가 전망은 2.5%로 트럼프 취임 이후 물가 상승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는 곧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물가 우려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흡수하고 있는 점은 다행인데요. 예상 대비 소극적인 관세 정책 등이 실시되고 물가 우려가 완화될수록 금리 인하가 가상자산 시장 유동성 증가에 공식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국 경제 문제 해법으로 더욱 부각될 가능성입니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약 35조 달러 수준으로 미 재무부는 1월 중순경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막대한 재정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가 부채의 가파른 증가는 달러 가치의 잠재적 하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IRA 폐지, 방위비 지출 감소, 정부 효율부 신설 등을 통해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4년에는 오로지 미국 부채의 감축을 목표로 하는 신시아 루미스 미 상원의원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안에서는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서 부채 감축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 리더십 및 안보 강화, 통화 불안정에 대한 해지 제공, 미국 달러 입지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미 상원 회기 종료로 인해서 폐기가 됐고요. 재발의하고 심사, 그다음 표결 등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공화당이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만큼 기존보다 비트코인 친화적인 법안이 발의돼서 추진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갈수록 확대되는 수요층입니다. 2024년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주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 미국의 주요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매집으로 이어졌고 마이크로 스토레티지와 같은 사기업들의 매집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 중심으로 수요층에 유지가 됐다면 2024년을 기점으로 금융기관과 기업들로 그 대상이 더욱 확대가 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보유가 포트폴리오 최적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검증될수록 미국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이런 흐름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알트 인베스트가 발표한 빅 아이디어 2024 자료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 결과 2023년 비트코인을 19.4% 편입했을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 리스크 대비 리턴이 가장 최적화였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싱크탱크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는 인플레이션 속 자산 가치를 지키는 수단으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를 제안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지만요. 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기업의 재무 다각화와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맞물린 블록체인의 확대입니다. CES 2025의 화두는 단연 AI였습니다. 이번 CES의 슬로건은 다이브 인으로 AI에 더욱 몰입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AI 및 크립토 차르로 페이팔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삭스를 지명했습니다.
이는 곧 향후 미국의 경쟁력은 인공지능과 가상자산, 이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에 있고 두 산업 간 효율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AI는 개인 혹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인 반면 블록체인은 AI와 결합을 통해 데이터 저장, 추적 향상, 투명성 개선 등의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AI의 기술적 지원을 토대로 디버깅 문제 해결 등 블록체인 발전의 가속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섹터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인데요. 주 고객을 기업으로 삼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향후 AI와 블록체인이 융합하는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메타버스, 토큰 증권, RWA 등 현실의 다양한 요소와 연계돼서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트럼프 취임 직후의 기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트럼프 국정 우선순위에서 가상자산이 실종이 됐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에 공식 취임과 함께 선포한 6대 정책 의제에서 가상자산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추 추진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시점에 맞춰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슈 섹션에 공개된 6대 정책 의제에 가상자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정책은 먼저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에너지 패권 회복, 미국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 6가지였는데요. 앞서 진행된 취임식 연설에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가상자산 대통령으로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 첫날에 가상자산 언급을 피하면서 업계는 좀 실망하는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옵니다.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 전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 비트코인 매입보다 비용과 시간을 우선 투입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전날 취임식 전날에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 시장의 실망감이 작용하면서 바로 하락세로 돌아섰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하락분을 회복해서 21일 오전 11시 14분 정도에는요. 10만 1,919달러 정도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은 어떤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이 관련 발언들을 내놓지 않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같은 시간 이 비트코인과 아까 흐름 말씀을 드렸던 비트코인 흐름과 같은 시간에 시총 3위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1.68% 하락한 3.14달러를 기록을 했었고요.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1.96% 하락한 3,334달러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 화성에도 성조기를 꽂을 것 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발언은 전혀 없었었습니다. 그 전에 취임식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었고 암호화폐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해오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었는데요. 취임 이후에 이런 발언이 없다 보니까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코인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20일 취임식 이후 비트코인 흐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 현지 시간 20일 사상 최고가인 10만 9천 달러를 돌파한 후에 6% 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알트코인 등 다른 자산의 타격으로 이어졌는데요. 비트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죠. 도지코인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공개한 공식 밈코인이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면서 다른 자산들의 유동성을 집어삼켰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관련 청산 규모는 6,500만 달러를 넘어섰었습니다. 이는 다른 주요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청산 규모를 압도한 수치인데요. 단일 자산 기준으로도 눈에 띕니다. 특히 롱 포지션의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었는데요. 이들이 잃은 금액은 총 5,481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숏 포지션의 투자자들도 790만 달러를 잃으면서 피해를 면치 못했는데요.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청산액도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날 하루 새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이 증발을 했었는데요. 롱 포지션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총 9억 359만 달러, 숏 포지션 투자자들 또한 2억 6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이런 청산 사태는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일으킨 후폭풍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밈코인 트럼프와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공개한 밈코인 멜라니아가 시장의 변동성을 발생시킨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디지털 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 부부의 공식 코인이라는 점이 시장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다른 자산들의 자금 흐름을 악화시켰기 때문인데요. 이들 부부의 공식 밈코인은 출시 하루 이틀 만에 7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어치 자금을 빨아들였었습니다. 이 대장격인 비트코인 역시 최고가인 10만 9천 달러를 돌파 후에 6% 넘게 하락해서 10만 달러까지 순식간에 밀렸는데요. 도지코인 역시 0.4달러 지지선을 회복하면서 0.43달러까지 반등을 했는데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이날 오전 11시 49분에 0.34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지코인은 높은 변동성과 투자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급격히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라면서요.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코인 상황은 어땠을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리플의 1월 20일에서 21일 거래대금이 약 4조 7천억 원으로 한국 원화마켓 거래대금의 약 26%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이 원화마켓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코팍스의 1월 20일에서 21일 거래대금은 가상자산 정보제공 플랫폼 코인게코에서 약 18조 3천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그중 리플의 거래대금은 약 4조 7천억 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약 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거래대금은 업비트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업비트, 업비트 리플의 거래대금은 약 3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그 뒤로 빗썸이 약 1조 원, 코인원은 약 9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리플은 1월 21일 오전 2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가격이 오르고 거래대금도 늘었습니다. 게리 겐슬러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임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호재로 인식해 거래대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리플은 1월 21일 오전 9시 37분 가상자산 정보제공 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전날보다 5.3% 오른 3.15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미국은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보였었는데요. 한국은 그런 변동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선물 시장은 어땠는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 흐름입니다. 이 21일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약 7억 5천만 달러의 포지션이 청산되면서요. 25만 명 이상의 트레이더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청산된 롱 포지션 규모는 약 4억 9,200만 달러로 숏 포지션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가장 큰 청산 규모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약 2억 1,100만 달러가 청산이 됐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더리움이 약 9,800만 달러, 솔라나가 5,100만 달러, 트럼프 토큰 6,600만 달러, 도지코인 3,500만 달러의 청산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단일 거래 최대 청산은 바이낸스 거래소 BTC USDT에서 약 1,254만 달러였습니다. 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상승과 하락 포지션 모두 손실을 입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한편 비트코인의 유동성과 레버리지 수준을 시각한 이 청산 히트맵에 따르면 10만 2천 달러 부근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가격대는 유동성이 집중된 구간인데요. 매수세가 뒷받침돼서 가격이 하락할 때도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11만 1,000달러 부근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구간은 숏 포지션의 유동성이 집중된 구간인데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시도할 경우 이 레벨에서 매도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10만 2천 달러의 지지선과 11만 1천 달러의 저항선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컸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이 구간에서 거래량과 유동성을 면밀히 관찰해서 포지션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업비트에서 최근 하나은행과 거래를 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업비트는 K뱅크하고만 제휴를 맺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은행과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기사를 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법인 계좌 허용이 가시화되면서 거래소와 은행 제휴 구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답니다. 인터넷은행 K뱅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가 법인 거래에 보다 용이한 시중은행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비트가 하나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에 대비해서 지난해부터 하나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은 현재 정책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업비트가 지난해 10월 K뱅크와 실명계좌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단기 계약을 맺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K뱅크 측은 당시 3년 계약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새로운 은행과의 계약을 염두에 뒀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뱅크와 단기 재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하나은행과의 협업이 잦아진 점도 눈에 크게 띕니다. 지난해 11월 업비트는 실명 인증 수단으로 하나 인증서를 금융권 인증서 가운데 최초로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 인증서는 하나은행 계좌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같은 달 주최한 UDC 행사에서도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은행 연사가 참석해 블록체인 사업 계획을 공유를 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을 사실상 주도해온 만큼 K뱅크 재계약 당시 이미 법인 계좌 허용 가능성과 허용 예상 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법인 계좌 허용을 그때부터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국내 2위 거래소 빗썸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계좌 수가 국내 최다로 알려진 KB국민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지며 기관 투자자가 업비트 이용만을 위해 K뱅크 법인 계좌를 개설할 유인이 적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인 계좌 허용 시 대면 접촉을 통해 법인 영업이 가능하고 이미 법인과 형성된 관계도 많은 시중은행이 인터넷은행에 비해서 법인 영업에 유리하다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자금 세탁 방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AML의 인력이 적은 인터넷 기업이 개인 투자에 비해 거래 규모가 크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인 거래를 문제 없이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비트 실명계좌 제휴는 가상자산 법인 시장을 겨냥해서 그룹사 차원에서 가상자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방향성과도 맞아떨어지는데요. 하나은행을 비롯해 하나증권과 하나IT 등 하나금융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 비트고의 한국 법인 대규모 증자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비트고 지분 25%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실명계좌 은행 변경 추진 여부는 계약 사안이라도 알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K뱅크와 하나은행 계좌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1사 다은행 체계 구축을 타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나은행과 업비트가 계속 제휴를 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에 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솔라나 기반 앱이 최근 하루 동안 앱 수익의 73.3%를 차지하면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이더리움을 크게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상승세의 연장선인데요. 디파이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같은 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9.44%, 이더리움은 6.46%의 일일 수익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7일 동안 이더리움 앱 생태계의 수익이 3,989만 달러에 그친 반면
솔라나는 4,256만 달러를 기록하며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결과입니다. 이런 성과 뒤에 테더와 서클의 시장 활동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솔라나 기반 앱은 이더리움의 2배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고요. 최근 24시간 동안 약 89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 하루 동안이라는 게 그냥 21일 이후 하루의 기록을 살펴본 겁니다. 특히 뱅크북과 본크북과 레이디움이 각각 267만 달러와 117만 달러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모든 활동이 레이어일 블록체인에서 직접 처리되는 점도 높은 트랜잭션 요건을 만들며 수익 창출에 기여를 했습니다. 솔라나의 분산형 거래소 거래량 역시 다른 네트워크를 뛰어넘어서 50% 이상 거래량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어제만 해도 1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트럼프 밈코인 출시로 인해서 1월 17일 시작한 활동이 지난 일요일 392억 달러의 기록적인 거래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밈코인의 출시로 트럼프 토큰의 완전 희석 시장 가치는 75억 달러로 치솟았고 메테오라의 주요 유동성 풀을 통해서 40억 달러에 가까운 거래량이 흐르면서 솔라나의 역대 최고가인 294.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센티먼트 자료에 따르면 솔라나의 사회적 언급은 일일 최고치인 16만 8천 회를 기록했고요. 향후 가격 상승을 이끌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장 지표는 보다 복잡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시간별 거래 차트는 최근 하락 후 상승세 회복을 보여주면서 솔라나가 현재 252.55달러의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보다 약간 위에서 거래는 되고 있지만 최근 출시된 트럼프 및 멜라니아 토큰에 대한 투기적 열기가 솔라나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토큰의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라나의 최근 상승세의 흐름에 힘입어서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요. 솔라나 가격이 내달 말까지 400달러로 오를 것이라는 대규모 베팅이 포착이 됐습니다. 20일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20일 장외 시장 네트워크 패러다임을 통해서 대리빗 거래소에서 솔라나 옵션의 대규모 블록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거래는 2월 말까지 솔라나 가격이 4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을 반영합니다. 엠버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행사 가격 280달러 콜 매수 포지션, 400달러 콜 매도 포지션으로 구성된 강세 콜 스프레드 형태입니다. 각각 1만 계약의 규모로요. 만기는 2월 28일까지인데요. 이 거래는 기간 활동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래를 통해 매수자는 솔라나 가격이 280달러를 넘어서 4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손익분기점은 약 300달러고 엠버데이터의 파생상품 디렉터 그렉 마가디니가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솔라나 현물 ETF의 승인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현재 뉴욕 시간 22일 오전 기준 코인 마켓캡에서 256.82달러로 24시간 전 대비 8.48% 상승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약 30%의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네, 트럼프 취임 이후 다양한 코인 시세와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